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 아까 음성 테스트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오늘은 모던 비즈니스 PC 앱 새로운 표준이라는 그 AMD 제품에 대해서 AMD 제품과 그다음에 그 AMD CPU 새로운 CPU가 들어간 HP PC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아까 설명을 드렸겠지만 일단 AMD의 담당자이신 김홍필 이사님이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HP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쪽에서 노트북과 데스크탑 담당자이신 전용우 이사님, 그 다음에 김찬중 매니저님이 나오셨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는 AMD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MD 제품에 대해서 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AMD 제품에 대해서 먼저 소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AMD에서 기술 지원 담당하고 있는 김홍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기 HP와 함께 저희 그 라이젠 CPU가 들어간 제품 위주로 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HP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뒤 세션에서 두 분 전문가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에 앞서서 저는 먼저 AMD CPU가 그러면 뭐 현재 어떤 제품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또 라인업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뭐 성능은 어떠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준비한 거는 저희 그 CPU 아키텍처에 대한 로드맵을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이제 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저희 그 CPU의 아키텍처 이름입니다. 요 젠 아키텍처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2017년부터 이제 제품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2017년 이전에 좀 뭐 아시겠지만 AMD는 뭐 회사가 문을 닫는다, 뭐 AMD가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실제로 시장에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좀 극적으로 이 새로운 아키텍처 개발에 성공을 해서 사실 이 X86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인텔하고 AMD 이제 두 회사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회사만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새로운 아키텍처로 젠이라는 이름으로 2017년부터 제품을 내놓기 시작을 해서 이게 처음부터 반응은 꽤 좋았지만 아직까지 좀 그래도 AMD가 하는 좀 미심쩍어하는 그런 시장 반응이었죠. 근데 극적으로 반전을 이루게 된 계기가 이제 여기 보시는 젠2 아키텍처. 이게 이제 실제로 젠2 아키텍처가 적용된 제품이 2019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메이저 제품들은 이 젠2 아키텍처가 적용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보시면 위에 이제 14나노라고 돼 있고 여기 이제 7나노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반도체 공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4나노에서 7나노 공정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또 다른 그 혁신적인 그 개발을 하는 발판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그 주요 제품들도 이 젠2 아키텍처가 적용된 제품들, 뭐 라이젠이라는 브랜드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름들이 있는데요. 뭐 젠은 아키텍처 이름, 라이젠은 저희 이제 PC 쪽에서 사용하는 CPU 브랜드 네임을 라이젠이라고 하고 또 그 각 세대마다 저희가 또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기는 라이젠 3000 시리즈는 뭐 피카소라고 하고 4000 시리즈는 르누아르. 저희는 이제 화가 이름을 좀 코드네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예. 그 다음 이제 내년에 나올 제품들은 이제 그 젠3 아키텍처가 적용된 제품들이 또 내년에 이어서 출시가 되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아마 또 이 젠3 아키텍처가 적용된 제품이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 돼서 나올 예정이고, 그때는 또 이게 뭐 세잔, 화가 이름 세잔 하는 뭐 그런 제품들 계속, 그건 이제 현재는 이제 라이젠 4000 시리즈인데 내년에는 5000 시리즈가 되겠죠. 이제 4000 시리즈, 5000 시리즈.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올 2022년도에는 또 젠4. 그래서 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요즘 그 인텔이 로드맵을 잘 못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공공연히 저기 다 시장에 알려진 사실이고요. 근데 AMD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가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품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게 2017년 이전에 이미 우리는 뭐 이때쯤 이 제품을 내놓고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저희는 현재 그 일정 흐트러짐이 없이 딱딱 일정대로 다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 7나노라고 하는 공정도 그 AMD에서는 이미 7나노가 이제 굉장히 대중화를 시켰는데 뭐 경쟁사인 인텔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러니까 2017년 예전에, 인텔은 뭐 2018년 말이나 2019년에 7나노 제품을 내놓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었죠. 그것도 옛날 기사 찾아보시면 다 나오실 건데. 근데 지금 얼마 전에 타이거레이크, 인텔에서 타이거레이크를 네. 출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렇죠. 그 제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사실 그 제품들은 인텔에서는 당연히 뭐 지금 현재 루나르 제품보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뒤에서 제가 이제 성능을 쭉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요. 크게 이제 CPU, 그러니까 특히 이제 랩탑 같은 경우에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보죠. 랩탑은 CPU 성능, 그 다음에 GPU 성능, 그 다음에 전력. 굉장히 저전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제가 이제 타이거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갓 출시를 했고 그렇죠. 시장에 제품이 아직 많이 안 풀려서 제가 10세대 제품하고 비교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타이거레이크 같은 경우 뒤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인텔이 그 전통적으로 네. AMD한테 GPU 성능이 계속 밀렸었죠. 그러니까 AMD는 뭐 자체 그 GPU 회사 ATI라고 하는 회사를 옛날에 인수를 해서 이 GPU를 그 랩탑에서 GPU 성능을 굉장히 끌어올리고 그걸 머지를 시키는데 그 좀 큰 공여를 했는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GPU 성능이 밀렸는데 사실 타이거레이크에서 그 GPU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건 사실입니다, 인텔이. 근데 이게 또 그 반대급부로 인해서 시장 평가를 보면 굉장히 좀 파워를 따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GPU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전력을 같이 높여가지고 뭐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랩탑에서 허용하는 치만큼 올리기는 했겠지만 근데 시장의 어떤 뭐 블로그나 이런 리뷰들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일단은 GPU 성능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게 뭐 스로틀링이 걸린다 이런 네, 말들은 뭐 이런 이것저것 말들이 있죠. 많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료는 준비는 안 했지만 이게 재밌는 현상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AMD가 또 GPU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발열이 많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전이 되지 않았나. 인텔이 오히려 AMD의 성능을 따라오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를 하고 있지 않나. 약간 이제 좀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잘 시장에서.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으로 넘어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 로드맵은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내년에도 굉장히 이제 짱짱한 제품들이 나올 거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에 소두가 좀 길었는데 뭐 뒷부분은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세대에서 주로 이제 저희 랩탑에서 사용하는 거는 라이젠 4000 시리즈 네. 시장에는 르누아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몇 가지 특징적인 피처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노트북 CPU에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코어가 4개 정도까지만 들어갔었는데 거의 근 한 뭐 7, 8년 가까이에 AMD가 최초로 이 벽을 깨고 코어를 노트북에도 8개를 최초로 넣은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인 일이죠. 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뭐 앞에서 보여드린 젠2 7나노로 넘어가고 하는 7나노 공정으로 넘어간 젠2 아키텍처가 적용돼서 IPC 성능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뭐 그래픽 성능은 전통적으로 AMD가 좋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터리 라이프도 뭐 옛날에는 AMD는 발열도 많고 배터리도 금방 닳고 사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맞는 얘기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공정 개선, 아키텍처 개선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은 뭐 특히 타이거레이크로 넘어가면서는 저희가 이제 르누아르 배터리 성능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텔을 넘어선다는 시장 평가가 뭐 현재는 지배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라인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이제 그 랩탑 CPU 프로세서 뒤에는 이렇게 U라고 붙어 있습니다. U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울트라신 노트북용이 U라고 붙어 있는 건데, 그건 이제 인텔도 뒤에 U라고 쓰고, 저희 AMD도 U라고 쓰는데요. 일단 저희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컨슈머 시장이나, 그 다음에 뭐 커머셜 시장에서도 그냥 일반 SMB용이나 아니면 미드 티어 정도에는 저희가 U 시리즈를 쓰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특화된 제품들에는 프로 시리즈를 사용합니다. 사실 성능은 같습니다. 성능은 같은데 이제 프로 시리즈는 조금 기업용 특화된 솔루션을 보안 쪽 관련된 게 더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보안뿐만 아니라 뭐 매니지빌리티나 뭐 인텔에서의 V 프로와 같은 대등하는 그런 네,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보여드린 요 장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뭐 인텔도 사실 V 프로 홍보를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딱 대등한 성능이 뭐 AMD 프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일반 U 시리즈에 비해서 프로 시리즈가 피처도 더 많고, 그 다음에 훨씬 더 테스트도 많이 하고, 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도 오래 가져가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뭐 충분히 이건 이제 기업용 보안을 중요시하고 어떤 매니지빌리티가 또 필요한 기업들에는 이 프로를 꼭 또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고객들이 인텔에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V 프로를 많이 기업에 사용하도록 많이 푸시를 하고 계시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AMD도 V 프로에 대한 대응하는 제품에 대해서 맞습니다. 준비하신 그래서 것 뭐 같아요. 사실 이 프로 피처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조금 프로에 대해서 인지도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주나 뭐 이런 유럽 쪽은 이 무조건 어떤 회사는 무조건 프로를 탑재를 해야 된다. 이런 회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보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도 특히 이제 AMD는 특히 보안, 예. 특히 뭐 옛날에 멜트다운이니 이런 이슈 생겼을 때도 AMD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이렇게 보는 듯이 층층이 이렇게 보안 피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저기 메모리 가드라든지 저건 이제 메모리 자체를 보안해주는 기술, 그리고 윈도우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보안 기능들, 그리고 그 위에는 또 HP에서 자체적으로 또 탑재한 보안 기술들을 다 올려가지고 특히 기업용 솔루션에는 굉장히 보안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로덕트 스택인데요. 뭐 요거는 사실 저희가 출시가 된 지 꽤 됐기 때문에 뭐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젠 3부터 라이젠 7까지 뭐 4코어부터 최대 8코어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U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일반 컨슈머 시장, 일반 개인 PC 시장과 그 다음에 커머셜, 그러니까 커머셜용 노트북에도 뭐 HP 같은 경우 이제 프로북 시리즈가 주로 U 시리즈가 들어가고, 그 다음 위에 그 엘리트북 최상위급이 라이젠 프로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인텔 그 10세대 제품하고 비교를 해 놓은 건데요. 뭐 AMD가 코어도 많고, 사실 인텔이 AMD가 이렇게 8코어까지 안 나왔으면 인텔도 그냥 i7도 4코어로 계속 나왔었겠죠.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8코어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인텔도 8코어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현재 공정 기술이나 이런 걸로는 전력을 감당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그 현재는 인텔 최상위급은 6코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프로로 넘어가서 보면요. 뭐 기존에 이제 그 3000 시리즈 프로 시리즈가 있었고, 요거는 이제 피카소라고 하는 이름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4000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뭐 기존의 7 라인업도 4에서 8코어로 넘어가고, 미들 라인업은 6코어, 라이젠 3 라인업은 4코어. 그래서 사실 앞에서 보여드린 요 컨슈머 제품하고 뭐 8코어 16, 6코어 12, 뭐 4코어 8스레드인데 성능적인 측면에는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프로는 보여드린 이제 시큐리티나 이런 쪽들이 많이 탑재된 게 프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커머셜에서는 프로가 대표 상품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럼 이 프로 성능적인 측면에서 조금 그 저희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정리한 내용을 뒤에 이제 몇 가지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스파이더 차트라고 하는 건데요. 좀 보기 쉽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파란색 테두리가 AMD의 성능을 나타내는 거, 요 각 테스트 항목들에 있어서 그 많이 쓰는 벤치마크 툴이죠. PC마크니, 패스마크니, 뭐 긱벤치니, 시네벤치니 하는 것들 봤을 때 저희 이제 아이젠 7 프로하고 그 인텔 코어 i7 10세대 제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 어느 정도인지, 이 뭐냐 차트 자체가 크면 성능이 좋은 건데 보시면 이 파란색은 AMD, 회색은 인텔인데 다 품고 있죠. 저희가 다 전반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다 품고 있고, 이건 이제 라이젠 7대 인텔 코어 i7 비교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5 라인업에서도 저희가 보시면 오히려 이제 더 차이가 좀 더 크게 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요 이제 사실 AMD의 또 강점은 이 라이젠 5 라인업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저 성능 자체도 뭐 5 대 5 비교하면 당연히 좋고, 그리고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3 대 3, 인텔 코어 i3는 아직까지 2코어인데 비해 AMD 라이젠 3는 4코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성능을 제공을 하고요. 이제 조금 더 뒤에 제가 보시면 흥미로운 내용으로, 그러면 라이젠 3하고 인텔 5하고 한 등급 낮은 거죠, AMD가. AMD가 한 그레이드 낮은 걸 이렇게 비교를 거의 하더라도. 비슷하네. 더 좋네요, 사실은.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더 좋고, 그러면 또 뒤에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5하고 7은 어떤가? 거의 대등하죠. 이거는 거의 대등하다고 그러네요. 할 수 있는 성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5 라인업이 특히 이제 가성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압도적입니다. 네. 네. 이제 앞에는 이제 저희가 그 랩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면 두 번째로 이제 데스크탑. 그렇죠. 데스크탑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이제 특히 보시면 기존에 이제 저희 마찬가지로 3000세대 때 데스크탑 프로 시리즈가 있었어요. 뭐 3200, 3400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약했던 게 뭐냐 하면 4코어 정도까지만 있고 8코어 모델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데스크탑은 특히 더 성능적인 측면이 중요한데 8코어가 없었던 게 약점인데 저희가 4000으로 넘어오면서 8코어 라인업, 7 라인업에 8코어 라인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고 훨씬 더 많은 쪽의 워크로드에 대응이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강력해진.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 AMD가 PC방에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PC방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GPU, 내장 GPU가 따로 없는 모델들이고, 완전 게이밍 머신으로 데스크탑 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장 GPU 성능도 강력한 게 들어가 있는 저희 이제 G 시리즈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요거는 내장 그래픽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워크로드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네. 그리고 뭐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저희 이제 다음에 그 AMD CPU 고르실 때 뭐 이런 라인업이 있다. 그 정도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데스크탑 쪽 라인업은 뭐 인텔하고 비교했을 때 성능이 어떤가 그랬을 때 봤을 때 이제 첫 번째로는 라이젠 7대 인텔 이제 i7 9700 V 프로가 탑재된 요 봤을 때도 이제 앞에서 차트 보기 쉽게 돼 있죠. 특히 그 이제 3D 마크 타임스파이라고 하는 거는 GPU 성능이거든요. GPU 성능에서 이게 엄청 많은 차이가 나죠. 202%라고 하는 엄청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AMD, 특히 이제 이 데스크탑 프로세서의, AMD 데스크탑 프로세서의 내장 GPU는 뭐 웬만한 외장 GPU, 그냥 라이트한 거는 필요 없이 뭐 어느 정도 성능 소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픽에 대한 게 성능이 좋은데 일단은 좀 뭐 다음 세션도 계속 있기 때문에 조금 네. 속도를 빨리 할까 싶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이제 거의 내용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5 대 5 비슷한 양상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3 대 3 오히려 좀 성능이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한 등급 낮은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5 대 7을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라이젠 5가 충분히 7에 대응되고요. 그리고 특히 라이젠 3하고 이제 i5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죠. 사실 예전에는 이제 벤치마킹 스코어 갖고 인텔에서 워낙에 강조를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는 또 AMD가 벤치마킹 스코어의 점수가 별로 안 좋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르노아르가 되고 나서는 반대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서두에서 좀 말씀드린 거하고 같이 이게 재밌는 게 이제 뭔가 좀 약간 상황이 역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MD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기쁜 상황이고, HP에서도 이제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뭐 좋습니다. 어쨌든 라인업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김찬중 매니저님께서 그 굉장히 이번 가을의 기대작, 이번 겨울인가요? 겨울의 기대작. 네, 가을까지. 네. 그래서 프로북 635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찬중 과장입니다. 김홍필 이사님께서 이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는 이제 AMD의 탁월한 성능을, HP는 일찌감치 알아보고, AMD하고 이렇게 협업을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 또한 이제 AMD하고 협업으로 나온 신제품이고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AMD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타 경쟁사 대비해서 가장 다양한 AMD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이제 가성비 제품인 HP 24525 제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합리적인 가격에서 좀 보안 솔루션을 탑재한 프로복 시리즈 400 시리즈. 그 400 시리즈 중에서 이제 컨버터블 제품인 프로복 435 X360 그리고 이번에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 이제 엘리트북 시리즈 835, 845, 85 제품과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이제 처음으로 저희 HP에서 에어로라는 이름을 달고 출시하는 프로복 635 에어로까지 이제 다양한 세그먼트에서 AMD와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기획전이나 SNS 광고 그리고 또 유튜버 리뷰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 토크 IT에서 이제 웨비나까지 저희는 이제 AMD와 이제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고 있고 이제 그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통해서 더 이제 확고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MD가 이제 6 프로북 635 G7이라는 제품이 어떻게 이제 탄생을 했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이제 가벼운 제품에 대한 수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벼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서 저희는 이제 HP 드래곤플라이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었고요. 드래곤플라이도 1kg 미만이었죠? 네, 드래곤플라이도 이제 1kg 이하의 이제 가벼운 제품인데 좀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챌린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다 시장에서는 이제 합리적인 가격의 드래곤플라이, 그러니까 HP의 가벼운 제품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이제 AMD가 이제 르누아를 출시를 하면서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AMD와 함께 다시 한번 이제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복 635 에어로 G7이 이제 탄생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AMD가 PC 시장에서는 컨슈머에서 워낙에 커져서 다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기업용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노트북 AMD 같은 경우는 어떤지 한번 또 질문도 하시는 분도 네. 계시고요. 이 차트는 이제 기업용 노트북 이제 마켓쉐어에서 이제 CPU 벤더가 차지하는 이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AMD의 위상이 얼마나 그동안 달라졌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만 해도 이제 기업용 노트북은 100% 인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근데 100% 거의 100%에 가까운 인텔이었는데 2019년도에 피카소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기업용 노트북은 6%, 7%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르누아르 출시와 함께 지금 CQ3까지 11.3%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가고 있고 연간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연간 494%의 무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기업용 노트북 시장에서마도 AMD의 위상은 이제 예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그 분위기를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635가 13인치 제품인데 13인치 시장은 일반적으로 좀 13인치에 대한 노트북이 좀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13인치 노트북이 작다고 생각하시지만 바로 옆 나라인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이 13인치가 이제 주력 제품이고 미국 그리고 또 일반 글로벌 전체 제품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제품이 13인치입니다. 맥북만 보셔도 이제 13인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장이 13인치에 대한 시장이 이제 글로벌로는 되어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15인치에 이제 정체되어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노트북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였는데 그 13인치 시장은 이 노트북 시장을 증가를 더 상회하는 그런 성장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Q1에 이제 20년 Q1에 한 30%, 40%, 48%, 그 전체적으로 한 에버리지 한 40% 정도 성장을 했다고 보는데 이 13인치 시장은 66%까지 처음에 찍었고 이제 최근 CQ3는 82%까지 찍었습니다. 그만큼 13인치 시장 또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사실 코로나 상황입니다. 때문에 재택을 하는데 네. 무거운 걸 가지고 인치가 크지만 가지고 다니는 게 불단스럽고 작은 그쵸. 걸 가지고서 집에서 모니터 별도로 쓰면서 약간 가지고 다니는 형태? 이런 형태의 어떤 문화적인 게 변화가 좀 있는 거는 네.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노트북 이제 시장이 재택근무 수요를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동이 많이 중요한데 가벼운 무게가 이제 가장 중요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적인 흐름에 잘 알맞는 제품이지 않나 그래서 싶습니다. 재택을 하면서 아무래도 가지고 다니는 거, 그다음에 네. 거기 성능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쵸. 어디서든 뭐 커넥트가 됐으면 좋겠고, 만능 뭐 제품을 이런- 원하죠. 네, 모두들. 네. 네, 거기다 가격도 싸야죠. 그렇죠. 네, 가격도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635 에어로 G7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 635 에어로 G7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AMD 기반 비즈니스 노트북. 가벼운 제품은 많은 것 같아요. 뭐 L사에 있는 뭐 제품도 있고 또 이번에 새로 있죠, 출시된 뭐 대만의 A사 제품도 있고 가벼운 제품들은 많은데 그 제품들은 전부 인텔입니다. LG에서 새로 이번에 불과 며칠 전에 가벼운 제품으로 또 하나 나오긴 했어요. 라이젠을 4000 시리즈를 들고 나온 제품도 있지만 그 제품하고 저희는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저희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보안이나 내구성 등을 갖춘 비즈니스 노트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AMD 기반의 비즈니스 노트북은 저는 이제 가벼운 무게로서는 저희가 유일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비즈니스라고 해도 뭐 일반 소비자가 사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비즈니스면 네. 당연히 뭐 가격은 좀 비싸겠지만 당연히 내구성이라든지 보안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HP 같은 경우는 좀 비즈니스 제품이라고 좀 국간을 져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뭐 그렇지만 일단 기업과 이제 소비자용 시장을 각각 세그먼트를 나눠서 이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저희는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은 이제 마그네슘의 가벼움을 가지고 있고 이제 알루미늄의 내구성 그리고 세련미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디자인이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또한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 정말 완성도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 메탈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이제 베젤 또한 되게 얇아서 이제 화면도 넓고 그리고 이제 가장자리 또한 이제 그 리프트 애니얼 엣지라고 가장자리를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이제 모서리가 이제 엣지로 되어 있어서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성 또한 저희 HP가 자랑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19가지의 밀스펙 810H를 이제 통과를 했고 전체 12만 시간에 이제 HP 그 테스트 프로세스를 통과를 했습니다. 내구성을 얘기를 할 때 밀스펙 다 통과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낙하가 포함됐는지 이제 꼭 한번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경쟁사들도 이제 다 내구성을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저희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떨어져서도 쉽게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나. 낙하라는 밀스펙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 또한 이제 86.2% 스크린 투 바디 레이시오 비율로 이제 울트라신 베젤을 탑재해서 더 넓게 이제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일체형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일체형 바디이기 때문에 내구성은 이제 보장이 되었다. 여기 알루미늄이죠, 지금 이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에는 이제 웹캠이 IR 얼굴 인식이 되는 이제 웹캠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이제 프라이버시 카메라가 있어서 이제 물리적으로 웹캠을 이제 차단을 할 수가 있죠. 그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엣지가 있어서 편하게 들어올릴 수가 있고 또 힌지가 이제 175도까지 이제 접힙니다. 네, 여기 말씀드린 이 힌지가 접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이제 키보드 또한 이 고무 도움을 사용해서 이제 조용한 이제 키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 이제 프로그래머블 키로 해가지고 이제 원하시는 이제 주로 사용하시는 그런 키들을 이제 세팅을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포트는 좌측에 USB-A 타입 포트 이제 2개가 있고, 이제 켄싱턴 락과 이제 오디오 잭이 들어가 있고, 우측에는 HDMI 포트, 그리고 이제 PD 충전이 되는 이제 USB 타입 C 포트, 그리고 전원 커넥터, 그리고 나노 여기 심카드 슬롯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LTE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따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능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비즈니스 노트북이 갖춰야 될 모든 성능 들을 다 갖춘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되고, 김홍필 이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 라이젠 4000 시리즈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 CPU인지 잘 알기 때문에 라이젠 4000이 탑재된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스토리지 또한 1테라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DDR4 3200으로 32개까지 선택이 가능하지만 업그레이드도 이제 개별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HP 노트북의 장점이 이제 화면이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1000니트까지 무려 1000니트까지 밝기가 이제 1000니트까지 되고 슈어뷰가 탑재가 되어서 이제 비주얼 해킹으로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 반사가 되는 디스플레이고요. 그리고 IR 웹캠을 통해서 얼굴 인식이 또한 가능합니다. 사실 저게 지금 HP 같은 경우에는 저게 다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네. 이게 사실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모든 네. 제품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구성을 가능한데 구성을 할 때는 이제 저희 hp.com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이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합니다. 네, 이 제품의 장점은 이제 LTE가 탑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LTE 이제 재택근무 수요는 이제 많이 이동을 하면서 LTE 수요도 실제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LTE가 사용하는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냥 일반 사용하기 대신 데이터 유심을 넣으시면 그냥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 HP만의 차별화 포인트, 이제 슈어뷰인데 카페에서 이렇게 근무를 할 때 카페에서 일하거나 이제 옆에 매니저가 누가 본다. 그럴 때 보지 않게 버튼 하나로 이제 비주얼 해킹을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기능도 다 가지고 있네요. 네, 보안 솔루션도 저희는 비즈니스 노트북이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 측면, 크게 이제 운영 체계가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운영 체계가 돌아갈 때, 운영 체계 외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보안이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모든 HP의 슈어 솔루션이 여기 탑재가 된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현대적인 흐름에 맞는 성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HP 노트북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제 물티슈로 소독을 하실 텐데 이 제품은 1000회를 닦아도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타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테스트 해봤을 때 500회만 테스트를 했어도 거기에는 이제 흠집이 생깁니다. 그만큼 이 제품은 소독이 가능한 제품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HP가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부를 하는데, 이 제품 또한 많은 부품들을 이제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하여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박스나 이제 쿠션마저도 100% 친환경 제작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품을 사시면은 이제 환경을 고려한 그런 제품을 사시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코로나 되죠. 이후로 이런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네. 회사들로서나 대기업으로서는 저런 부분들을 나서서 이제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저거는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듭을 지으면 저는 이 제품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이제 가벼운 1kg 이하의 가벼운 무게에 LTE가 구성이 가능한, 그리고 보안 솔루션을 갖춘 AMD 르누아르 기반의 비즈니스 노트북이다. 이렇게 4가지 장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635 제품이 얼마나 훌륭한 제품인지 이제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나 뭐 이렇게 지마켓 이런 데서 오픈 쇼핑몰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많이 찾아주시고, 혹시나 이제 또 이제 대량으로 구매가 필요하신 여기 토크 IT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여기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팔로우 해드리고 이제 더 친절한 가격으로 이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뭐 LTE 되고 연결, 그 다음에 AMD 르누아르 지금 검증됐고 성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네. 이동성 가벼웠고, 그 다음에 보안,
뭐 보안에 대한 건 기업용 제품으로서 가져야 되는 것도 다 가지고 있고 사실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원하는 건 이제 가격일 것 같아요. 네. 이제 가격만 되면 솔직히 저희가 원하는 싸고 좋은 거 없나요? 라는 거에 다 적합한 거 아닌가. 가격도 레인지가 넓어서 뭐 살짝 놀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제 기준에는 정말 이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타 경쟁사 대비해서 이제 AMD의 13인치 모델 한번 이렇게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은 정말 경쟁력이 있는데 현재 13인치 8기가 256 기준으로 프리도스 기준 97만 원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언더로도 충분히 이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구성도 따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네. 기업용 노트북 위해서는 직접 커스터마이즈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많이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비즈니스 데스크탑에 대한 세션을 이제 전영욱 매니저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P에서 커머셜 데스크탑 디스플레이를 맡고 있는 전혁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지금 새로운 우리 시대에 어떤 비즈니스 데스크탑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역할에 대한 것들을 어떤 제품으로 HP가 접근하는지 그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노트북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많이 수요가 늘어난 건 알겠지만 사실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 좀 포지셔닝이 좀 애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좋으신 질문인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방식의 변화가 코비드 상황 이전과는 확연히 틀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가 저희가 기대를 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가까운 미래에 발생했던 것들이 좀 더 가속화되고 현실화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 코비드 상황이 다 종료가 된다고 하고 제가 사무실로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존의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전의 방식과 지금의 방식이 절충되고 융합되어서 새로운 제3의 방식으로 계속 전개가 되어지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요인들이나 중점적인 분들을 보면 실은 디지털화가 좀 가속이 되는 거고요. 재택이나 오피스 근무에서 업무 방식이 이제 병행이 될 거고 기존에 이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물과 사물 이런 연결 관계에서 사람과 사물까지 연결 관계로 확장이 되는 초연결 시대가 아마 진행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우리 소비자나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고민들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소비자는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저희가 업무 그리고 학습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여러 가지를 PC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PC에 대한 어떤 성능, 파워풀한 성능, 그리고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요구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가정 생활과 어떤 업무 간의 어떤 조화로운 것들이 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PC의 최적화가 요구가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 장소를 초월해서 다양한 업무 방식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리고 이러한 속에서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안을 잘 갖추고 이런 많은 장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이 시대의 아주 현안이라고 저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데스크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좀 찾고 그 방향으로 또 HP가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떠한 데스크탑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오늘 AMD 세션이니까 사실 저 AMD 제품이 들어간 게 관심이 많은데요. 뭐 HP에서 사실 전통적으로 옛날 AMD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도 그 AMD 라인업을 끝까지 유지해 주신 진짜 의리 있는 회사인데 네. 그래서 뭐 오늘 좀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HP는 AMD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속적인 파트너십 관계에서 제품을 출시를 하고 또 AMD 프로세스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품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죠. 실은 많은 분들이 HP가 AMD의 어떤 라인업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HP가 AMD 라인업으로 아마 타 벤더사 어느 벤더사에 못지않은 굉장한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가장 먼저 이 재택 시대에 가장 요구가 되어지는 200 시리즈 오류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타워 형태의 ePower G6 MT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장 데스크탑의 시장이
실제적으로 전통적인 타워 방식에서 약간 공간 절약형 모델로 스몰 폼팩터나 미니 제품들로 이 시프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00 시리즈와 800 시리즈 제품의 미니 데스크탑 스몰 폼팩터를 그렇게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소비자들이나 고객들, 기업 고객들 분들이 정말 해당하는 요구에 맞게 어떤 제품을 어떻게 고르실 수 있는 풀 라인업이니까 이 제품들을 잘 활용하시면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라인업 중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은 우리 HP가 자랑하는 엘리트 시리즈의 805G6 미니 데스크탑과 스몰 폼팩터입니다. 제가 여기 좀 갖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미니 데스크탑이거든요. 진짜 작네요. 네, 굉장히 작죠. 여기 보면 뭐 A4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네, A4 용지랑 비교를 해도 굉장히 작지만 상당한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성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게 이제 스몰 폼팩터인데 이 두 제품 다 스탠드를 사용해서 가로 또는 세로로 해서 굉장히 공간에 맞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제품을 보시면 전 세대하고 틀리게 두 가지 블랙 톤으로 해가지고 마치 어떤 가구처럼 그렇게 좀 볼 수가 디자인 있죠. 측면으로도 예, 그래서 가정에서나 기업에서 아주 디자인 좋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두 제품 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AMD의 그 7나노 공정을 갖춘 루노아르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이제 피카소라고 불렸던 우리 AMD 프로세서가 라이젠 3와 라이젠 5까지 지원을 되는데 이제 AMD 그 루노아르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라이젠 7까지 탑재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젠 7은 보면 앞서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8코어에 16스레드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성능과 안정성을 강조를 할 수가 있고요. TDP 65W와 TDP 35W 제품을 통해서 두 가지 모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성능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미니 데스크탑은 메모리 슬롯이 두 개예요. 그래서 메모리 슬롯으로 좀 더 확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2 방식의 그 NVMe SSD를 듀얼로 또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 폼팩터는 굉장히 확장성이 좋은데 이 스몰 폼팩터 자체도 네 가지 메모리 슬롯과 듀얼 SSD 타입의 스토리지를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 제품이 물론 AMD 그 프로세서 자체가 굉장히 내장 그래픽을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또 외장형 그래픽 카드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좀 더 고화질의 컨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AMD 미니 제품에는 엔비디아 1660 Ti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몰 폼팩터는 엔비디아 코어돌 P400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P의 그 VR 리버브라는 제품까지 해서 VR을 지원을 하니까 굉장히 폭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최대 7개, 미니 데스크탑은 7개의 디스플레이까지 동시에 연결이 가능하고 스몰 폼팩터는 P400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최대 6개까지 동시에 D체인 없이, 데이지 체인 없이 이렇게 멀티 디스플레이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키오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거에 따라서 멀티 디스플레이를 7개의 4K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한꺼번에 뽑는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리고 요즘 시대에 이제 주변 기기들이 많다 보니까 연결 포트에 대한 또 요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미니 데스크탑을 하나 예를 들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면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포트가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USB 타입 C가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전면과 후면에 USB-A 기본 타입 6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4개가 USB 3.1 2세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포트 자체가 10GB per second를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전송 속도를 자랑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PC가 프린터, 디스플레이, 또 게임기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제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연결 포트를 통해서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디스플레이 미니 데스크탑이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뒷면에 보면 플렉스 포트 옵션 1,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뭐 VGA라든지 HDMI라든지 USB-C 타입의 PD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포트들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파워풀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사실 수 이 있겠습니다. 데스크탑 미니도 아까 노트북처럼 사용에 따라서 저런 구성들도 다 오더를 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HP가 자랑하는 게 이제 컨피규어 투 오더라고 해서 고객들이 사양에 맞게 오더를 하셔서 제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가정에서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네. 팬 소음이 걱정이 될 것 같은데 뭐 뉴노멀 시대에 이렇게 차별화된 기능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 네. 그래서 요번에 새로 저희가 데스크탑에 출시한 제품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들을 이제 신경을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집에서 이제 데스크탑을 쓰다 보면 팬의 소리가 너무 크지 않냐라는 그런 기존에 이제 생각이 가지셨죠. 근데 HP 엘리트 시리즈는 HP 런 콰이트 디자인이라는 솔루션을 작용을 해서 기존에 있던 소음보다 훨씬 소음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소근소근하는 소리가 한 20dB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 아이들 상태에서 20dB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끼워도 30dB 초반의 그런 소음을 자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서 정숙하게 이 데스크탑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연결입니다. 네트워크로 무선 랜을 많이 사용을 가정이나 기업에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이 두 제품은 HP Extended Range Wireless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와이어리스 랜보다 거리상으로는 1.3배 그리고 영역으로는 1.8배의 커버리지를 자랑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무선 연결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도 와이파이 6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와이파이 6를 기본은 지원합니다. 와이파이 6.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자랑하는 게 에코시스템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미니 데스크탑은 실은 저희가 이제 미니인원이라는 24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올인원 제품처럼 한 가지 솔루션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미니 제품을 뒤에 베젤을 해서 내장시켜서 USB C 타입의 PD 포트가 있으면 케이블 하나로 하나의 일체형 오류는 제품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에코 솔루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HP가 자랑하는 이제 엘리트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엘리트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B300 브래킷을 사용해서 굉장히 모던한 공간을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게 또 자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데스크탑도 우리 이 세니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이 소독에 대한 어떤 내구성을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해에 대한 그런 테스트가 이루어져 있고, 이런 제품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좀 더 방역이라든지 소독에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데스크탑 같은 경우 공공 장소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데스크탑 같은 경우가 공공장소, 도서관 또는 학교의 IT, PC방,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HP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 앞서서 말씀드렸던 노트북,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일부 액세서리에 이 세니타이제이션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데스크탑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HP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보안이라는 부분하고 사회적 지속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보안이라는 부분은 앞서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HP의 이 다중 레벨의 그 필수 보안들이 유료가 아닌 무료로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엘리트 시리즈는 가장 보안 등급이 높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말씀하셨던 AMD 메모리 가드와 HP의 여러 가지 멀티 레벨의 보안을 통해서 좀 더 파워풀한 그런 안전한 데스크탑 보안 솔루션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사회적 책임인데, 이 사회적 책임은 HP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이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HP가 이 서플라이 체인의 전반에 걸쳐서 생산 부분, 그리고 운송 부분, 제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생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제품에 사용해서 40%에서 50% 정도까지 해양 플라스틱 오염 포함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환경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고요. 운송에 있어서는 우리가 박스 단위로 운송을 하는데, 이 외장 박스와 내장재가 100% 재활용 목재 섬유하고 유기 재료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설치를 하고 나서 박스를 폐기할 때도 굉장히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운송은 박스 단위인데, 박스도 저희가 크기를 점점 줄여나가서 운송에 대한 에너지를 굉장히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또 정책에도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데스크탑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EPAT 골드 인증을 받고 있고 에너지 스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PSU 제품이 80 플러스 80의 플래티넘 레벨의 제품들입니다. 94%, 92%. 네. 그래서 굉장히 전력 효율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니까 이 뉴 노멀 시대에 확장된 연결, 확장된 보안, 그리고 확장된 소음, 줄여진 소음, 그리고 AMD의 뛰어난 성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ROI를 가져가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까지 잘 얘기 잘 들었고요. 일단 뭐 AMD 제품이 들어간 신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Q&A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내용을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잠깐 볼까요? 아이고. 자, 퀴즈 문제 한번 보고 가시죠. 네. 퀴즈를 먼저 풀고 그다음에 Q&A를 하면 될 것 같네요. 퀴즈는 어떤 게 있나요?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도킹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좀 쉬운 거로 내주세요. 네. 퀴즈 잘 들으셨으면은 아실 텐데 제가 기억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히어로 프로덕트라고 생각하는 프로북 635 에어로 G7의 장점. 제가 4가지를 마지막 슬라이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4가지 중에서 3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저희가 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퀴즈 정답자 한 분은 추첨을 해서 도킹 스테이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설문지 참여하신 100분에게는 스타벅스 쿠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Q&A에 참여하신 5분을 추첨해서는 백팩, 그 다음에 SNS 참여하신 5분을 또 추첨해서 백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많은 질문을 주셨고요. 여기 답변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저희 쪽 그 내부 직원분들이 일단은 한번 위에서부터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볼까요? 질문 먼저 여기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은 장시간 문서 작성을 여러 개 하다 보면 화면 크기 13인치보다 큰 것이 업무하는데 편리합니다. 635 에어로 G7의 화면 크기를 다양할 예정이 있나요? 네, 뭐 현재까지는 계획된 것은 없지만 이제 635 에어로가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을 한다면 아마 다른 그 스크린 사이즈로도 확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에어로라는 그 이름을 네. 가진 제품이 또 나오지 않나요? 네, 조만간 그 에어로라는 제품이 달고 이제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 내년 상반기 정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제품 회수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HP도 제품 회수 정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원 여부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HP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나 이런 회수에 대한 그런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떤 상품이 아니라 직접 저희 서비스 팀이 가서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를 드리니까 이거는 서비스 팀에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텔 타이거 레이크하고 AMD 라이젠 3 중에 CPU 성능에 대한 장단점 비교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AMD가 결론적으로 훨씬 장점이 많고요. 오늘 AMD 세션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일단 뭐 굳이 타이거 레이커가 AMD보다 좋은 거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싱글 스레드 성능만 좋습니다. 사실 인텔이 지금 타이거 레이커 내면서 주창하는 것도 싱글 스레드인 것 같아요. 뭐 싱글 스레드 성능이 좋다는 건데, 근데 어차피 이제 AMD가 코어 수를 늘리는 것도 전체적인 작업 성능이나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하기 때문에 뭐 AMD가 전반적으로 다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웍에 대한 질문은 오늘 세션은 사실 웍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5 G7 SFF 경우 추가되는 그래픽카드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타워 제품의 출시 예정이 있나요? 네, 타워 제품은 이미 출시가 됐고요. 타워 제품은 이제 800 G6 타워라는 제품을 통해서 엔비디아 RTX 그래픽 2070 슈퍼, 2080 슈퍼까지 지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폼팩터 아까 전에 크기상 전용 그래픽 카드 이거는 아까 미니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니에는 GTX 1660 TI가 Ti 있죠. 그쵸? 네. 그리고 4K를 모니터를 7대까지 7개까지 지원하는 지원할 수 겁니다. 있는 네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질문이 또 뭐 있을까요? 많이들 퀴즈에 대한 답을 답변을- 많이 주셨네요. 퀴즈에 대한 답을 많이 계속 네. 주고 계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질문도 많이 들으신 것 주셨으면 같아요. 좋겠습니다. 자, 미니 데스크탑 같은 경우 윈도우 10 프로 기본인가요? 다른 OS도 지원하나요? 윈도우 10 홈부터 해서 프로까지 다양한 OS를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리눅스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리눅스를 지원은 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안 그렇죠.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실제로 리눅스를 설치하거나 우분투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고객사들도 계시고요. 네. 이건 HP 제품 구매가 온라인 구매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의 차이가 있습니까? 상품군에 따라서 유통망을 구분하시나요? 네, 뭐 저희가 그 판매하는 루트가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마켓으로 가는 쪽하고 이제 뭐 저희 자사 이제 HP.com 페이지에서 하는 제품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싸겠죠? 온라인이 아무래도 네. 이제 그런 기획전이나 쿠폰 이제 그 오픈마켓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쿠폰들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가격을 만나보실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상품에 따라서 유통망을 구분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유통망을 여러 가지 유통망을 통해서 저희가 제품을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MD 제품에서 의료 쪽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이쪽은 AMD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 그 인베디드 쪽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뭐 초음파 장비나 뭐 이런 쪽에 그렇죠. 이제 인베디드 CPU가 사용하는 사례도 있고, 당연히 기업용 솔루션도 저희 뭐 특히 데스크탑이나 뭐 특히 또 HP가 사랑하는 게 싱클라이언트잖아요. 그렇죠. 뭐 싱클라이언트 PC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AMD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장벽들, 기업 쪽에서는 아직도 조금 좀 우려하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컨슈머 쪽에서 많이 검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윈도우 기반에서는 네. 거의 뭐 문제 없던 게 다 이제 시장에서 검증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확장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 확장성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싶습니다. 이거 노트북을 말씀하시는 것 같죠? 네. 네,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데스크탑이 네, 될 두 개 수도 어떤 건지는 있는데 잘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HP는 실제적으로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슬롯을 통해서 확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슬롯 2개 맞나요? 16기가 네. 2개. 예, 이거 네. 노트북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제품의 실사용 테스트할 수 있나요? 이거는 조금 이제 기업이냐 어떤 일반인 분이냐에 따라서 네. 다르지 않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 개인 소비자분들께 일일이 다 체험을 이게 시켜드리고 싶지만 이제 좀 한계가 있고 기업분들께서 이제 대량으로 혹시 구매를 하실 경우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네, 테스트 목적으로 대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여러 파트너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사를 통해서 어떤 특정 수요가 있으면 우리 데모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문의를 해주시면 사실 되겠습니다. 그거에 연관돼서 체험 매장이 서울에 어디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제품에 대해서는 구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 서비스 센터 통해서 제품을 좀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일단 위로는 넘어갔고요. 혹시 또 질문이 있을까요? 저희가 퀴즈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답을 확인해야죠. 네, 그렇죠. 네. 일단 답변은 드려야 되니까 네. 답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퀴즈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그 635 HP 프로브 635 에어로 G7의 장점 4가지는 잠깐만요.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이 시간으로 일단 끊어야 되죠? 일단 시간 자체는 네, 시간을 네, 시간 끊어야 자체는 되고 끊고 장점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제 LTE가 구성 가능한 이제 연결성, 그 다음에 성능적으로 이제 AMD 르노아를 탑재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990g으로 시작하는 가벼운 무게,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저희가 기업용 노트북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보안 솔루션을 탑재한 노트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많이들 적어 주셨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추첨을 해서 이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개 답을 다 맞춰야 되나요? 4개 중에 3개. 제가 4개 중에 3개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3개 맞추신 분들 중에서도 여기 질문하신 것 중에 가능합니다. 지금 조금 지금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좀 있네요. 지금 제가 네, 못 찾은 것 저희가- 같은데. 네. 예. 이거 데스크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원 공급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2개 있습니다. HP 엘리트 805 G6의 USB-C를 통한 전원 공급이 운영할 수 있는지. 이건 노트북이네요. 에어로의 USB-C 마크 전원 공급이 가능한지. 자, 1번 같은 경우는 HP 엘리트 805 G6 미니 같은 경우는 100W PD 모델을 옵션으로 선택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USB-C 포트로 전원 공급 가능합니다. 네. 지금 현재 HP의 제품들은 대부분 USB-C가 디스플레이하고 그다음 파워 딜리버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PD가 기본 장착이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맞습니다. USB-C 모양만 그냥 USB-C지 그런 게 안 됐다면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TE 5G 통신 심카드 지원을 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5G는 근데 아직 안 나온 네, 5G는 아직 출시를 안 했고요. 저희는 5G가 되는 모델은 이제 추후에 좀 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테스트 중입니다. 사실 지금 글로벌에서는 5G뿐만 아니라 심카드 또는 eSIM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내 실정이 아직 안 돼서 네, 맞습니다. 안 하는 거죠. 저기 장영님이 질문해 주신 것도 한번 보시죠. AMD 프로세서를 사용한 프로세서 때 사용이 하는 일반 오피스 제품 외에 간단한 CAD 사용을 할 때 있습니다. CAD용 그래픽카드 고려도 가능한지요? 탑재도. 지금 현재 이건 현재까지는 이제 CAD용 그래픽 카드가 제품을 구매하실 때 탑재는 불가능한데 실제 AMD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CAD용 CAD용 제품을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없겠죠? 네, 그렇죠. 네. 지금으로 사실 AMD 루나 같은 경우 그래픽 성능이 워낙에 좋아요. 사실은 지금 평행도 네. 그렇고 그래서 그래픽 갖고 그 기본적인 그 인베디드 그 그래픽 가지고도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성능이 나오는 상태라서 별도 이제 외장을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 CAD라든지 좀 더 무거운 애들은 이제 별도 그래픽이 필요하시겠지만 아마 AMD 제품을 그 내장돼 있는 것만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말씀하시는 간단한 CAD 정도라고 하시니까요. 네. 사실 뭐 저 정도는 내장 그래픽으로도 충분히 네, 충분히 잘 됩니다. 네. 노트북에 비해서 미니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건 너무 많잖아요. 네, 그 앞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장표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 이제 데스크탑 미니 제품이지만 데스크탑 미니가 일반 데스크탑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전통적인 아이덴티티를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연결성, 확장성,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트북보다는 더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또 초기 설치비가 굉장히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 그 직원분들이 지금 답변을 또 달아주시고 계세요. 사실 많이들. 네. 예,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윈도우 지원하나요? 리눅스 설치 가능한가요? 네네. 가능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질문을 예. 몇 가지 정도만 하고 예, 네, 그럴까요?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일단 질문도 오늘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머지 질문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댓글을 달아서 또 달면 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AMD 제품 르누아르 제품에 대해서 새로 나온 거 그리고 그 제품이 얼만큼 성능이 좋다라는 거는 많은 이제 컨슈머 쪽 시장에서 많이 검증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이제 프로북 635 에어로라는 G7 노트북 제품 가장 가볍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LTE 되고 가볍고 그 다음에 뭐 내구성 좋고 네. 가격도 저렴하고 네. 사실 그거보다는 좋은 제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노트북과 그 다음에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 아마 경험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니 제품 사실 그렇죠. 아마 폼팩터 중에서는 미니 제품에 대해서 처음 보실 거라고 보는데 이제 미니 제품과 이제 오늘 소개드린 건 AMD가 들어간 미니 제품과 그 다음에 스몰 폼팩터라고 해서 사이즈가 조금 작은 거 일반 타워보다 좀 작은 형태의 제품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미니 같은 경우가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픽 성능도 워낙에 좋고 네. 뭐 GTX 1660 Ti 들어가고 거기다 AMD의 프로 CPU뿐만 아니라 가장 지금 현재 그 8코어가 들어가는 CPU. 8코어 16 스레드 라이젠 그쵸? 7까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들어가면 지금 일반 아마 데스크탑
성능하고 똑같은 건조도 전혀 손색이 똑같을 없는 것 같습니다. 제품이라고 사실은 보시면 제 됩니다. 생각에도 뭐 RTX 막 이런 거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다 그렇죠. 똑같을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들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간인 것 같고요. 일단 많은 정보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한마디씩 뭐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네, 그럼 순서대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갈까요? 네, 뭐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뭐 저희가 HP하고 파트너십으로 뭐 이렇게 좋은 제품 라인업 내년에도 계속 늘려 나가고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커머셜 시장에서는 뭐 AMD 쓰면 뭔가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냥 기우가 사실 많으신데 뭐 이미 저희가 컨슈머 시장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높여가고 있고 사실 문제 없습니다. 뭐 믿고 쓰셔도 되니까요. 네, 안심하시고 AMD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어느덧 연말입니다. 그래서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였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러분들 여기 IT를 사랑하신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건강하고 안전 선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도에는 좀 더 희망찬 한 해가 모든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HP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유익한 정보 많이 가져오셨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는 이제 새로운 이제 제품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모두 다 같이 인사해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